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로봇주들을 잘 분석하셨을 거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죠. 생각해 보면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가 돈 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간은 말하자면 그게 실적이 없는 것을 테마라고 규정 지어본다면 테마로 가다가 1년 전부터 실적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봇들도 초반에는 이제 실적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실적이 나오겠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하는 구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적으로 가고 있는 곳은 뭐 잘 가고 있는데 좀 걱정돼요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실적 없이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곳도 많잖아요. 그게 또 그렇죠. 주식시장이기도 하고 기대감 때문에 가는 곳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이렇게 뭐 요가 자세 같은 거만 하면서 몸 뒤집고 하는 거 막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네. 더 발전한 것 같은데 네. 로봇도 어쨌든 올 한 해 테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테마였죠. 사실 연초에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센 테마였는데 반도체 실적이 1분기에 무시무시하게 나오면서 잠잠하게 묻힌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 로봇은 단기의 테마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정말 인간 생활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큰 변화, 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테마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다면 네. 로봇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후발주자로 시작한 거니까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완전 어떻게 봐요? 초입이죠. 말하자면 2023년 10월인가요? 11월에 네.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2026년 1월 CES에서 네. 올해 1월 CES에서 말씀하신 그 아틀라스가 네. 이제 본 스테이지를 나오면서. 아까 한번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늦은 거니까 네. 더 초기의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실적은 없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투자의 진입 타이밍으로 봐서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네. 지금 정도로 로봇주에 관심 갖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로봇을 좀 갈까 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이건 또 별개인가요?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투자의 스킴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를 2023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 뭐 2024년까지 이미 투자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로봇주들을 잘 분석하셨을 거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죠. 생각해 보면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가 돈 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돈 번다는 게 이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매출액을 낸 지 네.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나오고 나서 초반에는 막 썼지만 결제하기 시작한 거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크게 필요하니까 결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냥 디즈니 얼굴 우리가 할 때는 공짜니까 그냥 했던 거고 이 돈 벌기 시작한 거는 그 클로드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결제를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이거 네. 한 1년도 안 된 얘기고. 그러니까 한 2년간은 말하자면 그게 실적이 없는 것을 테마라고 규정 지어본다면 테마로 가다가 1년 전부터 실적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봇들도 초반에는 이제 실적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실적이 나오겠는데 아틀라스가 이렇게 팔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정도 돈을 벌거나 뭐 IPO를 이렇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하는 구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수 있고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의 회사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의미 있는 매출액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2025년에 AI와 비슷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정도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 어쩌네 뭐 좀 뭐죠? 병목 현상이 네, 똑같이 그런 생기겠죠. 것들이 부품에 대한 네.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올해의 반도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로봇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로봇은 좋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실은. 너무 초기여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픈 AI가 챗 GPT 냈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픈 AI 비상장사였고 지금도 비상장이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식견이 정말 뛰어났다면 와 이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GPU랑 전력이랑 뭐 거기에 들어가는 HBM까지 좋아 이렇게 생각했겠지. 광섬유를 생각했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한 2, 3년간 큰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 뭔가 실적이 찍히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한
생각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로봇은 말씀하신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야지만이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네. 아직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니어가지고 뭘 사야 될까 하는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결국에 이제 실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I나 이런 뭐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대비 네. 어쨌든 제약이 있잖아요. 뭐 네.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못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성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뭐 현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올 한 해 한번 또 이렇게 불꽃같이 한번 상승장이 올 수도 있느냐. 네. 이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 요즘 뭐 잘 관심들도 별로 없으신데 그렇죠. 이거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네. 테슬라하고 현대차는 공교롭게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두 회사의 움직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둘 다 좋을 수가 있는데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현대차는 한국에 상장돼 있고 네. 테슬라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투자할 때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현대차는 물론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냥 얘네 제조업이야 정도의 밸류에이션밖에 안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뭐 로봇 회사야 피지컬 AI 회사야 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위상, 근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위상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네. 현대차가 뭐 최근에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상당히 상위 시가총액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혹여 이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이 조금 쉬는 국면이 되잖아요. 근데 뭐 크게 무너지는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걸 판 사람이 뭘 사야겠냐? 갑자기 뭐 코스닥 뭐 작은 회사 사겠냐? 제 생각에는 현대차로 쑥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수천조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건 결국에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이 좀 빠져 나와야 네. 되는데 지금 너무 공고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외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뭐 좀 횡보하거나 좀 빠지고 있거나.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로봇이라는 건 결국에 실적이 찍히는 거는 올해는 아니잖아요. 올해는 쉽지 않은 현대차랑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전혀 아니죠. 일부 중국 회사들은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봐서 투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실적은 나오지만 그거가 나오는 만큼 또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직 몸이 뭔가 팔리기 전이라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도 어쨌든 로봇주에 연관된 거니까 네. 뭐 그쪽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대차가 가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우리가 볼 때는 올해 초에 CS에서 네. 짜잔 데뷔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피지컬 그 몸 움직이는 거, 공중제비 돌고 달려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회사가 왜 갑자기 현대차에서 큰 주목을 하고 앞으로 뭐 얘를 공장에 넣겠다 또는 뭐 사람을 대체하겠다, IPO까지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거기에다가 이걸 두뇌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뇌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지시하거나 뭐 코딩하거나 조종하지 않더라도 얘들이 공장에 가서 처음에 익숙했던 일을 가지고 응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손을 뻗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꼭 어떤 빅텍 전체라기보다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뭐 걸맞는 몇몇 정말 AI 회사들은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뭔가 보여줄 수 있죠. 큰 틀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나스닥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스닥 저는 쪽을 사면 좋게 봅니다. 네, 차라리 지금 이렇게 막 지금 국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미장이냐 국장이냐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미장을 더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나스닥, 뭐 빅테크 회사들이 상당히 괜찮게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뭐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테크는 하드웨어이고요. 네.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타이밍으로 보면은 그게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을 샀으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려야지. 그럼 처음에 뭐 임차하고 인테리어하고 가구 놓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의 서비스나 제품 매출을 발생시키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그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분양이 다 끝나면 그 동네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한탕 돈 잘 벌고 또 다른 쪽으로 쉬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장사하거나 물건 만드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국면인데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아직 그걸로 돈을 크게 벌진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돈을 쓰는 구간이고 그러고 나면 돈을 버는 구간이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훨씬 이제 열등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일부 하드웨어 회사가 엔비디아랑 이제 테슬라가 하드웨어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들도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눌려 있는데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하드웨어 회사 두 개는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나스닥 앞으로 한 1, 2년 봤을 때는 초과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AI 버블론도 항상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번씩 주가 조정될 때마다 역시 버블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네. 지금도 그럼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회사들도 사실 신고가긴 해요. 쉬었다는 게 반도체 회사들 대비해서 쉬었다는 뭐 횡보 거지. 수준인 것이 뭐 계속 네, 꾸준히 가고는 올라가 있죠. 항상 신고가였어가지고 네. 뭐 무조건 싸다, 뭐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버블이라고 보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점은 뭐냐면 그 회사들이 현재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꺼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뭐 장기적으로 뭐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AI의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일부 하드웨어 회사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픈 AI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에서 좀 밀려난 회사들이 이제 꺼질 수는 있고 그럴 때 당연히 주가는 조정받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빅테크들이 특별히 무너질 만한 요소가 보이진 않는다.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쪽은 약간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도 네. 좀 있는데 그렇죠. 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가 크게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클로드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대체가 될까?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요금제가 있고 이 AI라고 하는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상위 요금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는 상위 요금제를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이었죠. 근데 이거를 결제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더 좋으니까 하위 요금제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AI 전문 회사를 구매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게 뭐 갑자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없어져 가지고 이 회사가 윈도우가 없어진다 이런 거는 현재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AI에 완전히 빗겨나 있는 회사긴 하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아이폰을 못 팔 거니까 망할 것 같아. 라든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얘네 AI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 있거나 밸류에이션 PER, PBR이 되게 높아 라고 하기에는 또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나스닥 전체에서 그들이 조금 발목을 잡는 건 될 수 있지만 그게 크게 뭐 버블이 터지거나 할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아까 로봇주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미국 나스닥 쪽도 괜찮고 네. 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테슬라보단 현대차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걸로.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가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거를 꼭 현대차랑 테슬라 이렇게 양자 간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 네. 그다음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테슬라, 뭐 미국 자동차 회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자율주행이 늦고 전기차 전환이 늦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회사들보다는 빠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10년 후에 테슬라가 정말 좋은 자율주행 차를 막 내놔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독식할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의 크기가 그 정도 되지도 않고 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바도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현대차는 로봇도 어느 정도 할 거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시장에서 뭐 4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3위, 2위 1위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분야의 뭐 수위 기술 업체로서 뭐 잘 나갈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아래이지만 전반적인 이 대량 생산 하는 자동차 회사나 로봇 회사로서는 충분히 기능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유동성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저평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뭐 1년만 봤을 때는 현대차가 주가가 안 오를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익률은 모르겠지만 그 하방의 탄탄한 네. 안전함으로 치면은 현대차도 좋은 주식이다. 네, 아마 다른 이 독일차나 일본 차들이 네. 지금 이미 고전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독일은 진짜 힘들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냥 한번 뭐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네. 내 돈 좀 안전하게 좀 묻어두기는 충분히 좋은 좋은 주식일 것 같아요. 타이밍이고 네. 좋은 주식이다라고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